잠실리엘 청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잠실리엘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청약할 때도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 부분은 뒤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리엘은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예요. 이 인근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잠실주공 아파트는 40억에, 리센치는 34평 기준으로 33억에, 파크리오도 한 29억까지 신고가를 찍었죠. 르엘과 파크리오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파크리오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파크리오는 벌써 20년 차 거의 도래하는 아파트고, 르엘은 신축 아파트이면서 잠실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르엘까지 다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 일대가 마녀 세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처럼 이 주변으로 필요한 모든 학교나 인프라 등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술집, 상권들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단절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가끔 보면 우리 집 바로 앞에 술집, 상권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단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만 넘어가서 식사하시고 넘어오면 되는 거죠. 조감도입니다. 다 지어졌기 때문에 실물도 보실 수 있고요. 뒤편이 파크리오죠. 그리고 롯데타워 뷰, 과거의 로드뷰이고요. 2026년 1월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도색 작업, 내부 인테리어 적용 정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기점으로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두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는 상황이에요. 저희 톡방에 계신 어떤 분이 올려주신 사진인데 도색도 했죠. 보통 입주하는 날로부터 2달 전에 사전 점검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사전 점검하는 거죠. 거의 다 지어진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잠실역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로드뷰가 한 이쯤에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동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파크리오 있습니다. 여기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위치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800세대 중에서 조합이 1400세대 임대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200세대 가량이 되고요. 이제 45제곱미터부터 51제곱미터, 59, 74 이렇게 있습니다. 조합원분들은 여기 101동, 102, 103, 104, 105, 106이 대부분 이쪽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여기 색깔 입혀진 107, 108, 109 111, 112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난이 동도 아닙니다. 역과도 가깝고 단지의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차도도 여기만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들도 나쁘지 않다. 향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45, 51, 59, 74BC인데요. 이 타입에 따라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수억 원 단위로 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1, 102, 103동은 이제 흰색이 다 조합원들이 가져간 물량이고요. 색깔 입혀진 부분들이 일반 분양 물량이고, 그리고 빨간색 테두리는 오픈 발코니라고 해서 외부 발코니를 두는 그런 세대입니다. 중저층 위주로 있지만 여기는 사실 받을 수 있다면 지하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너무 좋죠. 자, 하나씩 타입을 보도록 하죠. 45제곱미터이고요. 107동, 108동에 들어가고 화장실 하나, 방 2개인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해당 입지는 이보다 더 적은 평수가 공급했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많을 그런 입지입니다. 실제로 바로 인근에 있는 곳도 수요가 많고요. 51 타입입니다. 여기는 111, 112, 113동에 들어가고 51 타입부터 화장실이 2개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구라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이고요. 59 B 타입입니다. 우리가 B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타워를 떠올리는데 여기는 판상형이고 이쪽에 주로 배정이 되고 방 하나가 여기 약간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주방창 없어도 괜찮은데 여기 주방창까지 있죠. 이제 애매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74B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여기 111, 112, 113, 110, 109동에 배정이 됩니다. 74C 타입이고요. 타워형에 가깝고 108동, 107동에 배정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특별공급을 받아서 월요일날 일반 공급 받습니다. 계약이 9월 22일부터 24일이니까요. 지금 8월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계약금 20%를 납부를 해야 이 계약서를 수령이 가능하다. 계약금 20%를 한 달 이내에
마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일단 청약할 때는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내가 실거주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3년이면 뭐 금방이죠. 이제 물량 안에서도 특별 공급 물량이 있고 또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특공 자격 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특공이 있는데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이 부분을 잘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금액입니다. 일단 기준점은 59,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25평형을 놓고 볼 텐데요. 25평형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계약금 20%니까 처음에 3억 2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3억 2천 없으면 계약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 60%를 요때 납부해야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2026년 1월 입주인데 2026년 1월 입주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잔금 치르는데 왜 굳이 그 중간에 중도금을 받지? 조금이라도 자금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은 50%를 허그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허그해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50%. 그리고 신용상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일단은 내가 50% 납부하면 이거 계약 해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잔금 20%는 이따 뒤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6년 1월이니까 뭐 중도금 대출 안 받아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1회차하고 2회차 시점마다 이자를 내야 돼요. 뒤에 문구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잔금 치를 때 이자 한꺼번에 내잖아요. 근데 여기 때는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BC 타입이고요. 금액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이거 평단가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59 타입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발코니 비용도 있어요. 발코니는 25평 기준으로 800만 원 선이니까 비싸지 않죠. 너무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 아님이라고 써있죠.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올팍포도 그랬고 그런 단지들이 종종 있거든요. 시세보다 좀 저렴한 곳들. 프리미엄은 뭐 이전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10억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6.27 대책 이후 서울 시장이 좀 주춤하려나 싶었는데 오늘 시계를 보니까 또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잠실은 항상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빠지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근에 있는 파크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파크리오 25평 기준으로 최근에 25억, 24억 정도 거래됐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동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몇 억씩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러프하게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호가는 낮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25억이 내놨으니까 얼추 봐도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입니다. 전세도 중요하죠. 파크리오 기준으로 최근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이런 건데 한 9억 초반에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이 전세 9억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래된 20년차 구축인데 르엘은 새 아파트니까 뭐 9억 이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면적에 따라서 가점자 추첨자 비율이 나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만 현재 있잖아요. 8호 초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그리고 여기는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짰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가점이 높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이쪽에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내가 가점이 너무 약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추첨제 비중이 있는 곳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 추첨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말 그대로 추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분도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본 분들의 이야기고,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자금이고요. 여기는 호객노노의 박 실장님 자료를 참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평 기준으로 분양가 16억에 발코니 비용 900만원, 옵션은 안 해도 되지만 한다고 가정하고 800만원, 취등록세 5,400만원, 기타 등기 비용 130만원, 어쨌든 다 했을 때 한 17억 정도 나오고, 내가 6억 정도 대출 받았을 때 플러스로 필요한 금액이 11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러프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거주를 하실 분들에게는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자금이죠. 워낙 매가가 크고 최근에 그 대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치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6.27 대책에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고, 이번에 잠실 르엘도 이에 해당되는 단지죠. 그래서 대출을 6억밖에 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는 감정가 대비 뭐 50%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만큼 나오는, 그래서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잔금을 치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출 6억 받아서 25평 기준으로 내 돈 한 11억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을 부지런히 채우고 그리고 6억에 대한 이자를 열심히 3년간 납부하다가 3년 후에 뭐 차익을 실현시키고 이제 엑시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물건은 팔면 안 되죠. 계속 보유해야 되죠. 그리고 전세를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전세도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없는 임차인을 들이거나 내지는 일단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다가 자금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대출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시세 9억짜리로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러프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연하게 돈이 부족한다면 아무리 가점이 높다 할지라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자금만큼 물리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혹여라도 될지라도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자금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약간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하는 분들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급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잠실 내외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은 수강생분들 중에서 당첨이 되셔가지고 입주까지 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랄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언급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또 나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 뭐 이런 단지나 해결 방법이 저는 있다고도 봐요. 참고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구독 스터디가 벌써 32기인데요. 5년이 훌쩍 넘었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서울에 내 집 마련도 하시고 투자 수익도 발생을 시키셨습니다. 분양권 일반 매수 할 만한 물건들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서 임장도 하고, 또 저와의 1대1 코칭권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집을 사야 돼, 내 지위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성이 있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전 스터디 행크에듀 사이트에 가시면 알람 설정 가능하고요. 9월 언제죠? 9월 12일 날 시작이 되고 9월 2일 날 본공지가 뜨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이 지식을 단편적으로 접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A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B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C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혼재돼서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실력이 견고하기보다는 좀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고 잘 실력을 쌓고 싶다면 꼭 저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결을 맞는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가 말하는 그런 스토리, 내공을 일정 기간 동안 쭉 받아들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선별을 볼 수 있는 눈, 시야가 생기거든요. 이 유튜브나 블로그만으로도 요즘에 스레드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게 그 당시에는 내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약간 모래 같은 쉽게 그냥 빠져버리는, 쌓이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단지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